안녕하세요. 젠틀길입니다. 아침에 일어나서 녹음을 하는 거라 목이 조금 잠겨 있기는 한데 스트레칭 하는 영상이 이렇게 뿌옇게 찍혔는지 몰랐어요. 한창 하고 나서 녹음하다 보니까 좀 뿌옇게 찍혔더라고요. 좀 다음부터는 잘 닦아서 찍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16일, 17일 이틀간 운동했던 내역이고요. 16일에는 러닝 10km 하고 간단한 스트레칭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고, 17일은 손목 운동, 그리고 이제 실내 사이클을 또 1시간 정도 탔고요. 그 다음에 스트레칭 이런 운동들을 했던 기록을 또 남겨봤습니다. 제가 손목 운동을 최근에 시작을 했어요. 이전에는 상체 운동도 해본 적도 없고 제대로 운동을 해본 적도 없지만 손목 운동을 한번 시작을 하고 나서 계속 하게 됐던 이유가, 처음에는 그 유튜버 분들 중에 마스터최님의 영상을 보면서 따라 해봤는데 이게 손목이 점점 강화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예전에는 손목을 조금만 써도 아프거나 푸시업을 할 때나 이럴 때 자주 아팠었는데, 이게 자주 손목 운동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이게 통증도 없고 힘도 강해지고 이렇게 삶의 질이 높아지는 느낌을 받아서 지금은 일주일에 적어도 한 2번 정도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, 오늘은 이제 아토피 관련된 이야기도 또 추가적으로 조금 해볼게요. 사실 아까 저번 영상에는 운동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,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집 주변 또는 집 안의 청소, 청결 상태, 정리 상태가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남겨볼까 합니다. 우선은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침구류예요. 침구류를 자주 세탁을 해주고 자주 정리를 해주고 환기를 자주 시켜줘야 되는데, 다들 잘 아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. 우리는 잠을 자다 보면 땀을 많이 흘리기도 하고요. 머리카락이나 각질 같은 것들이 많이 떨어지죠. 이런 것들이 좀 심해지면 침구류에서 진드기가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계속 번식을 하게 되는데, 이런 것들이 우리 피부에 당연히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죠. 가려움증을 만들거나 감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청소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두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겨울에는 4주에 한 번, 적어도 4주에 한 번, 여름에는 2주에 한 번씩은 침구류를 교체를 하고 세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더 자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일상생활 하면서 사실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하니까 이 정도로 지정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, 이게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은 또 잘 안 되시잖아요.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침구류 세탁은 필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는 비슷한 맥락이기는 한데, 땀을 흘린 옷은 바로 세탁하시기를 바랍니다. 외부 활동을 하거나 땀을 흘렸던 옷들은 또 침구류와 비슷하게 여러 가지 그런 미생물들이라든지 유해물질 같은 것들이 옷에 붙어서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당연히 끼치기 때문에 자주 세탁을 해주시고 다시 옷을 또 입는 경우는 없었으면 합니다. 가능한 한 집은 매일 청소를 해주세요. 청소를 하시고 이렇게 가정을 꾸려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, 하루라도 청소를 해주지 않으면 집에는 여러 가지 먼지와 머리카락,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금방 지저분하게 만들죠. 이런 위생 상태를 꾸준하게 잘 유지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주 청소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네 번째는 조금 이게 케바케일 것 같은데, 곰팡이가 있는 집은 가능한 한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빌라의 경우라든지 좀 오래된 집들 같은 경우에는 환기도 잘 되지 않거나 방한이 잘 되지 않아서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그런 집들은 가능하면 피해 주시고, 이미 살고 있는 집이 그런 상태라고 하신다면은 곰팡이 제거제를 이용을 해서 곰팡이를 깨끗하게 좀 제거를 해주시고, 집을 하루에 적어도 한두 번 정도는 깨끗하게 10분, 20분 정도 환기를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좋습니다. 그리고 겨울에는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습도를 60도 정도로 맞춰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.
그리고 곰팡이는 가능한 한 자주자주 제거를 해주시고 한번 제거제를 사용한 이후에는 적어도 하루에 4-5시간은 환기를 해주셔서 냄새를 완벽하게 빼주시는 게 우리 피부 관리 또는 기관지 관리에는 확실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. 그리고 요즘 인테리어들 때문에 카페트나 러그 같은 털 많은 소재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사실 이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. 그래서 카페트나 러그를 사용하실 때는 2-3일에 한 번씩은 털어주시고 2주에 한 번은 세탁을 해주셔서 가능한 한 먼지나 이런 더러운 미생물들 같은 것들이 번식하지 않도록 자주자주 씻어주시는 게 좋습니다. 또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반려동물이에요.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면역질환이기 때문에 알러지가 함께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. 동물 털 알러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동물들의 침에서 나오는 알러지고요. 그렇기 때문에 동물을 자주 씻겨주면 그래도 좀 나으니까 이미 동물을 키우시고 계신 분들은 자주 씻겨주시고 청결을 유지를 해주시는 게 아토피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. 오늘은 조금 빨리 이 아토피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 났네요. 제가 어릴 때 아토피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아토피가 시작이 됐거든요. 그 당시에 부모님이 어디서 유행하는 한약을 지어다 주셨어요. 제가 그 당시에 맹장 수술을 하고 너무 삐쩍 말라가지고 보기가 안쓰러우셨나 봐요. 그래서 어디서 한약을 지어다 주셨는데 제가 또 부모님이 칭찬을 해주니까 또 거절하지 않고 잘 받아 먹었나 봐요. 그러면서 그때쯤부터 살이 점점 찌기 시작을 하더니 눈 주변부터 해서 팔 접히는 부분 그리고 손목 윗부분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아토피가 찾아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중학교가 됐을 때는 이미 좀 심한 상태가 됐고 태선화라고 하는 이제 피부가 거칠어지는 현상, 증상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이제 별명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. 눈썹이 빠지면서 모나리자라는 별명도 있어봤고 이마 부분이 피부가 좀 이제 아무래도 각질이 올라오니까 칙칙하잖아요. 그래서 거뭇거뭇해지면서 애들이 흑맛박이라고 놀린 적도 있었어요. 뭐 그런 시기도 지났었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더 심해져서 피와 진물이 막 흘러나와서 옷을 적시는 경우들도 많았고 이게 이제 접히는 부분을 넘어서 등이라든지 배 이런 부분까지도 많이 심해지더라고요. 그러면서 옷이랑 이런 것들이 달라붙으니까 거의 일상적인 생활은 거의 불가능했던 상태였고 뭐 학교도 못 가고 그냥 기숙사에서 하루 종일 있었던 시기도 있었어요. 한두 달 정도 너무 심해서. 근데 그 당시에는 유학 중이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뭐 스테로이드를 받아가지고 좀 이거를 진정시켜야지 이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. 해외에 있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뭐 이러고 버티다 보면 지나가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좀 많이 심할 때는 병원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. 좀 이제 진정을 시키고 다시 또 관리를 해 나가시는 게 확실히 좋고 그 당시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냥 모르고 지나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옷에 붙어 있는 이런 피와 진물들이 떼면 또 아프니까 생수를 사다가 샤워를 할 때는 그냥 옷을 입은 채로 들어가서 그걸 적셔가지고 녹여서 이렇게 옷을 벗고 했던 기억들도 있는데 지금 같아서는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어요.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시간이 지났는데 그래서 한국 들어와서 병원 가가지고 좀 진정하고 하니까 금방 또 괜찮아지더라고요. 그러면서 다시 관리를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하루하루 관리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아토피가 심할 때도 있었고 또 미국에 있을 때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괜찮았던 또 시기가 있었어요. 그러다가 또 한국 들어오니까 다시 또 조금씩 시작이 돼서 끊임없이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같이 우리 함께 노력해서 잘 관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다른 운동 기록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